이 계엄군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그 정보사 예약, HID 뭐 이런 부분은 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알기가 어려운데 이분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너무 좋아 이분. 예. 박선원 주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네. 바쁩니다. 네. 저렇게 이제 세상 진지하다가도 유튜브 구독 얘기하면은 네, 소녀의 표정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 많이 하면 좋잖아요. 아예 박선원 TV. 우리가 저기 경계 경보 내리면은 확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꼭 많이 봐주시고 특히 박선원 TV 많이 봐주세요. 네. 일종의 그 연락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큰일 났습니다 모여주십시오 하면은 그래도 그 중에 한 1%라도 모여주셔야 되거든요. 네, 박선원 TV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는 안 눌러도 되겠죠? 네, 좋아요까지는 원치 않고요. 이런 유튜버 처음 보네. 그냥 구독만. 우리 구독만. 이거를요 전문용어로 망이라고 그래요. 망입니다.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을 보수라 부른다는 게 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보수 정당이라고 부르니까 네. 이 보수 폭격기가 제발 좀 제대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인규 주필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개장수 맞춤형 폭격기 신인규입니다. 맞춤형으로. 뭐 이따가 뭐 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하며 대한민국을 그래도 사랑하는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네. 어떻게 수습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미래 권력을 먹으려고 나서 이 와중에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아니 그러니까 잠시 후에 다룰 거니까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리세요. 네. 잠시 후에 다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굵직한 뉴스가 많아서.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이틀 전에 새로운 제보 내용을 공개를 했었죠. 네. 계엄이 해제된 직후, 계엄이 해제됐어. 네. 근데 그 직후 전역한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해서 추가 작전을 논의했다는 제보. 저희가 이거 전해드렸었는데 네. 나오셨으니까 다시금 그 영상 보고 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육사 38기와 친분이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육사 41기가 이번 12.3 내란 사건에서 정보사령부 병력 동원에 중요한 임무와 작전을 서로 수립 실행코자 하였다 하는 점입니다. 12월 4일 내란 사태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에 다시 김용현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계엄령 해제를 공식화하기 직전 그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합참지휘통제실에 남아서 다시 노상원과 통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추가 작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고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을 지금이라도 단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강하게 냈고 또 한 사람은 추가 작전의 필요성은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냈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 통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네. 추가 작전? 2차. 그럼 추가 작전이 뭘까? 이게 설마 HID를 활용한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네. 그 작전인가? 이런 의심을 어제 저희가 했었거든요.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그 추가 작전은 이제 하나는 아니었을 거고요. 한 두세 개 이상의 카드를 준비해 놓고 계속 이제 노상원과 김용현이 최종적으로 토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3일 새벽에 노상원이가 국방장관 공관을 찾아갑니다. 한남동 경호경비구역. 그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사는 그 경호 경비국이 새벽에 들어가서 기난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 이날은 특히 전화를 둘이 많이 했어요. 김용현이하고 노상원이하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 노상원이가 어젠가 SBS에다가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1시 20분에 저기 김용현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1시 20분이면 뭐냐면은 1시 2분에 그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전화를 하나 받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파악한 거는 약 3시 20분에서 30분경 다시 노상원이가 김용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누가 노상원이가? 노상원이가 와, 김용현이가 예. 지금 아닌 것 같다 조금 늦었으니까 좀 두고 보자 와. 라고 하는 톤으로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벽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전부터 하루에 한 번 이상 한 달 이상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를 한 사이예요. 네. 그리고 12월 3일 날 새벽에 아예 지가 들어가 장관 공관을 들어가요. 그래서 기난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거 다시 점검하고 이제 야 시작하자 뭐 이런 준비를 다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4일 1시 20분에 가결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노상원이한테. 그때는 뭐겠어요. 야 지금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고 쭉 준비해놓고 나는 뭐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노상원이 네, 당연히. 그 다음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지시가 없으니까 이제는 노상훈이가 전화한 무섭다. 거예요. 네, 이거 이제 공군에서는 고노고라고 그래요. 가 말어 이런 갈까요 말까요? 네. 이런 건데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오히려 밑에서 치고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아니 근데 의원님 이 뭐 이따가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게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그 정식 라인 정식 지휘 계층이 아니라 그렇죠. 이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나 이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 무너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반란이죠, 반란. 이건 그러니까 반란이군요. 이게 국가 변란을 획책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미 자기들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다 동원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장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특전사, 그리고 방첩사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군내 내란을 수사할 권한조차도 없는 이 방첩사가 내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정보사, 그리고 그 방첩사 밑에 있는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사이버 사령부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이버 사령부. 네. 이 수방사 그래가지고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를 사당동의 수방사, 네네. 과천의 방첩사, 그리고 안양의 정보사, 판교의 또 정보사 모 분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드론사도 약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서울 밑에 전쟁이 터졌다 하면은 정말 특수부대, 정보, 방첩부대가 다 투입돼야 되네. 이들을 모아놨더니 네. 지들끼리 육사 48기, 50기 해서 아주 돈독하게 모이면서 반란을 획책했는데 이게 바로 충암파고 용연파다. 네.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보사령관을 했었고 777 부대 사령관을 했었고 정보학 교장을 했던 노상원이를 또 끌어들인 거죠. 외부에서 이 노상원이는 전역한 사람 끌어들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노상원이가 2018년에 옷을 벗었는데 네. 성추행권으로 옷을 벗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예, 맞아요. 와, 나 진짜 그쪽으로 유명한 자예요, 이자는. 그쪽으로 유명한 자입니까? 네, 아주 악명 높은 자예요. 악명이 높아요. 악명 높습니다. 악명 못 높아, 벗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 내용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네. 전역한 정보사령관이 현 정보사령관에게 11월부터 선관위 탈취해라. 그리고 HID 투입시켜라. 예.
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선관위 탈취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 사람은 이제 현 네네.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 전직 정보사령관을 아예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누구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해. 내가 질문하니까 소령 때 봤대. 이런. 그때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갑자기 피가 끓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근무한-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너무 뻔뻔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거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질문을 6개를 내가 던졌는데. 네. 아이 나쁜 놈이네 진짜. 열받으셨어. 청와대 때 박근혜 청와대 있을 때 노상원이가 끌어줘가지고 대령 때 이제 안보실에 들어온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호실 차장 경험자니까 노상원이가 네. 경호처장이 막 된 김용현이 막 가르치면서 이제 주물럭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3년 선배인 김용현을 노상원이가 거의 이 사람은 뭐 하나 쥐면은 가지고 놀아버릴 정도로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언변도 좋고 정말 그 좋게 말하면 머리가 좋고 나쁘게 말하면 모사꾼 중에 모사꾼. 그렇구나. 그리고 네. 정평이 나 있어 그 동네에서. 근데 이 친구가 순진해 보이는 이 문상호는 노상원의 아바타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41기고 이 친구는 50기, 약 10년 9년 차이 10년. 나요. 꼼짝 못하고 자기 대령 달게 해주고 이 친구가 그 정보사령부에서 흑색 괴멸됐을 때 그때 신원식 조복은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 조복은 그다음에 박민우한테 거의 눌려가지고 쫓겨나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살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 김용현이 장관 들어오면서 노상원이랑 해서 이 사람 살려준 거야. 우리나라 쓸 얼마 때가 전에 있었던 거지. 우리가 그 매불쇼에서도 많이 다뤘었잖아. 정보 요원 그 라인이 다 무너졌다. 그 들켜가지고 맞아요. 기억나지? 네. 그래가지고 이 문상호가 날아갈 뻔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이 살려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상호가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데 일단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 문상호가요 심지어 부하한테 네. 위증 교사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문상호가 그 10일 날 국방에 나가가지고 계엄 관련해서 계엄 선포 당일 오전에 처음으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돼서 지시를 받았다. 이전에 몰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11일 새벽에 이 자기 밑에 있는 정모 대령한테 전화를 해서 문상호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경찰 조사에 가서 너는 임하면 된다. 내 말 토대로 너 국방위 받지 내가 말한 거 그대로만 경찰 조사 임해라. 이렇게 11일 새벽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야, 했다는 거예요. 문상호는 거짓말도 잘하는데 네. 거짓말도 시키고 있다는 거야. 밑에 위증 교사네, 애들한테. 위증 교사. 와. 위증 이게 딱 떨어지는 위증 교사죠. 네. 왜냐면 이때 내가 이때 네 밑에 김모 대령하고 정모 네가 데리고 지금 노상원이랑 TF 했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이때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있네. 큰일 났네. 그 이제 대체 기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내가 요 말은 이 안에서만 니들 답변하고 뭐라고 하면 모른다고 버텨 이런 거잖아. 그렇게 된 거구나. 말 맞추기를 요 안에서만 해 하고 말 맞추기를 하고 네. 딴소리 할 필요 없다. 다 내가 책임질게. 자. 했는데 결국
지금 다 지도 다 풀잖아요. 네, 다 드러나고 있어. 지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다 위에 사람 불어야지. 그렇습니다. 계란죄인데. 네, 자 선관위 탈취에 대한 부분이 지금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네. 지난 11월 초 전역한 노상원이가 정보사령부의 정모대령에게 네. 전화를 걸어서 지시를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지시하냐? 전역한 사람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정리를 한번 해라. 너 그러면은 그 전역 얼마 남았지? 내가 그러면 그런 건 좀 한번 좀 손을 좀 봐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전역한 11월 사람이 초. 현직한테. 현직한테 11월 초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1일 문상호 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정모대령, 그리고 김모대령, 그리고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네 명이서 안산의 식당에서 만나. 네 명이서 12월 1일이면 계엄 선포 이틀 전입니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나눴냐.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노상원이가 문상호에게 야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야.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부정선거 증거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에 갈 인원 야 선발했냐? 그러자 문상호가 예 했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네. 왜 예 했습니다라고 답을 하냐면 이미 11월에 요원 선발은 끝냈거든요. 네. 맞아요. 11월에 요원 선발을 이미 끝내 놓았다. 음. 그리고 노상원이가 식당에서 떠났어. 떠났어. 떠나니까 문상호가 함께 있던 그 대령한테 이제 그때는 자기가 대장이니까 그렇죠. 대장 노릇해. 네. 야 계엄 선포되면은 장관 지시 내려올 건데 야 우리는 그 지시 따를 수밖에 없어. 네. 계엄이라는 단어를 그 자리에서 한다고. 문상호가 다 알고 의원님, 있었어. 다 알고 있었어 이놈들. 그 전부터 공모했어. 그러니까 그 아까 내가 48기 50기 예. 이야기했잖아요. 여인영이 48기, 응? 그다음에 문상호가 50기, 그다음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48기. 네. 이 아들이 그 동네에 가까우니까 뭐 안산이고 뭐 과천이고 어디고 자주 만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47기 곽정근 특전사 사령관도 끼었을 텐데 이제 특전사 사령부는 이천이니까 좀 멀잖아요. 그다음에 곽정근이는 신혼식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이쪽 김용현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간 서먹서먹하지. 그래도 한 기수라도 곽정근이가 선배예요. 아 곽종근이. 곽정근이는 충남고 나왔고 한기 선배고 곽종근인데 왜 자꾸 곽종근. 예. 종근. 발음 싫어합니다. 발음 정확하지 않은 거 싫어해요. 피곤해가지고 발음이 딱딱한 거 미안합니다. 예민해가지고. 네, 이제 한국의 이금희입니다. 제가. 네. 그리고 계엄 20분 전에 문상호 사진을 올려줘요. 문상호가 선발된 요원들이 있잖아. 딱 앞에 세워놓고 선발된 요원한테 요원들. 문상호가 제군들 특정 시설에 갈 수 있다. 준비됐나?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 중대 방송이 있을 것이다. 그 방송을 잘 지켜보고 있어라. 예, 알겠습니다. 잘하네. 방송 나가서 웃지 말라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 방송한 거야. 그리고 이제 10시 30분 딱 돼가지고 문상호가 제군들 앞에 서가지고 내일 아침 선관위 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지시까지 때려버립니다. 와 미친다고. 미쳐.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노상원이 있지. 네네. 전역한 자다. 이 전역한 자.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거든요. 네. 예, 체포되기 전에 SBS와 전화 통화를 했어. 체포 직전에. 근데 그 이름이 통화 나왔으니까 국회에서. 네, 통화 내용을 보면은 이 노상원이 역시 부정 선거에 그냥 푹 절어 있어. 얘도 이놈들 진짜.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푹 절어 있어. 그 관련해서 SBS와 통화한 내용 일단 잠깐 듣고 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선관위부터 제일 먼저 투입 지시를 했겠어. 어떤 계엄이나 이런 것이 걸리면 선관위를 폭파하거나 서버
아니면 네. 서버를 들고 튀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뭐 이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거기를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겠지. 아.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그래서 제가 여론도 이게 실제 여론인지 조작하는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아, 중요한 부분. 네네. 세워봐. 다시 세워봐요. 세우래요. 자, 마지막 부분. 네. 네. 마지막 부분. 자, 이 부분이 김건희 씨가 오비하고 통화를 한다 그랬죠. 네. 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네네네. 자세히 읽어봐. 저거 윤석열이가 했겠어요? 김건희 말때 한번 자세히 봐봐요.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도대체 여론도 이게 실제 여론인지 조작하는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누구 말 같아? 누구 말? 일단 문장이 자, 잘안 기본이 윤석열이 말이고 기본이 윤석열의 뜻이 담겨 있지만 저 말은요. 그 군에서 평생 큰 사람의 용어가 아니에요. 자기 들은 말이에요. 들은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네. 이 정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왜 안 돼? 그거 진짜 여론조사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명태균이랑 뭐 던지면 팍팍 잘 나오더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거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저 말은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이거 내 추측이야 추측. 네, 추측입니다. 고소를 해도 좋은데 네, 추측이야. 내 추측이야. 추측의 자유가 있죠. 정확히 말하면 프로파일러처럼 나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 말은 누가 했겠어요? 저게 윤석열이 말 같아요? 다른 사람 말 같아요? 그리고 저 말은 국방장관이 저렇게 말했겠어요? 내가 아무리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도. 진짜 그거는 김용현은 아니지. 김영현은 아니에요. 김용현은 빼. 자, 김영현 빼. 다시 그럼 그거 누가 올려주세요. 남아? 누가 남아? 김영현은 정기적 아니야. 말이야? 아니잖아.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진정성 있게 이런 말 누가 좋아? 진정성 있게 진정성. 저게 난 너 나한테 오늘 또 딱 걸렸다 이놈아. 노상원이 제대로 와, 걸린 거야. 노상원이.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그동안 김모 시가 여러 사람들한테 했던 그 사람의 말투는 바뀌지 않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전문용어로 컨텐츠 애널리시스라고 그러는데 내용 분석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문장 쓰느냐 그게 나오는데 김명수 기자나 이런 사람한테 썼던 이명수. 우리 내 옆에 한 명수가 한 20명 돼요. 이명수. 이명수가 한 5명 되고 이명수. 똑같아. 네. 제대로 걸렸네. 야, 역시 매불쇼 내가 나오기 잘했네. 그렇지 않아도 김모 건희 씨가 네. 누군지 모르겠어. 오비 요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건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 내가 그걸 못 잡았거든. 그 못 잡았잖아. 국정원 출신인데도. 그 나 보니까 보이잖아요 이제. 이제 보이잖아. 자, 여러분 어때요? 네? 어때요? 예리한 아니 집단 지성으로서 판단해 보면 네. 저게 누구 말이냐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일리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윤석열 말투는 아니거든. 아니야. 그리고 저 정도 아니면 애비역 41기면은 나보다 한 살 많은데 나이가 생각보다 많네. 막 64세 되는 사람이잖아. 네. 이 사람이 목숨 걸어요? 아니 자기가 여기 와서 무슨 뭐 참모총장을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국회의원 하거나 장관을 해야 돼. 네. 이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네. 정부, 여기서 한 건 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든지, 뭐 이 국회의원으로 가든지 장관을 가야 된다고. 서버를 노린 놈들이 뭘 가고 싶어할까? 야, 하나 잡으신 표정이야. 맞았네. 와.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고 이게 민주당 의원들 그냥 뭐 이거저거 엮어가지고 아니 감옥에 집어넣고 줘 패는데 안 불어? 그렇지. 뭐 나는 해가 서쪽에 뜬다고 아마 내 자술서에는 그렇게 돼 있을 거야. 나는 해가 서쪽에서 뜨고 달은 해 옆에 있다고 그렇게 진술했을 거야. 내 진술을 내 지장에. 네. 얻어 터지면 그렇게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닌 게 원래는 계엄이 선포가 딱 되잖아. 네. 그러면 방첩사에서 수사본부를 꾸려서 거기서 수사를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네, 네, 방첩사에서. 방첩사에서 전두환이가 그거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방첩사에서 수사단도 꾸렸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근데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정보사 수사팀을 또 꾸려온 거야. 따로. 여기서 뭐 하려고 했냐? 부정선거 관련해서만 수사를 하려고 수사팀을 따로 또 꾸렸던 거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저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애편한 사람, 얘들 다 승진시켜 진급시켜주고 애편한 사람 자리 줘야지. 그래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국회 권능을 취소하는 개헌도 하고 보수 100년, 정확히 말하면 극우 꼴보수 100년을 걸은 거지. 안 그러고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나라를 만들어서 윤석열 스스로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것처럼 네. 자기 멋대로 필요할 때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술 마시고 안 나오고 싶으면 오후 맞아. 1시에 출근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전체 국가 시스템을 형해화시켜서 말 안 듣는 사람,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방사 밑에 가둬버리고 그렇습니다. 네, 지하세계 가둬버리고 내 멋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판단과 계획 속에서 심지어 오비들까지도 동원해서 작전을 짰던 거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군을 다 동원한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심각합니다. 의원님, 네.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아니, 나 하나만 하고 갈게요. 예. 바빠요. 그런데 그런데 사단 나누도 방송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런데 네. SBS에 이제 쥐가 곧 불려갈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 나 살려달라. 나는 선관위까지만이야. 더 이상 나 HID고 뭐고 이야기하지 말고 난 딱 선관위까지. 나는 안 들어갔잖아. 그거 내가 뭐 때려 부실지 몰라서 내가 빼내라고 했는 게 그게 죄야? 해서 거기까지 선 긋고 자기 도망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이는 더 큰 죄를 그러니까 노상원이는 감추기 선관위 탈취 나는 그리고 복받이야. HID 요원 투입 지시를 했는데 나는 선관위까지야라는 것을 언론에 흘린 것 아니겠느냐. 정말 중대한 HID 요원 문제는 자신은 빠지려고 했던 건 아니겠느냐. 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상호가 내가 국회에서 한 이야기만큼만 해라. 맞아요. 하는 거하고 이 노상훈이가 내가 여기서 한 것만큼 다 알았지 하고 신호 보내는 거다. 까지 오늘 하고. 그럼 HID는 그 누가 투입시킨 거야? 어제 계속 봐야죠. 계속 봐야 HID 이 됩니다. 사람 투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상호하고 해가지고. 예. 아니 HID가 생각해 보세요. 속초에 있는 돼지부대가 뭐하러 선관위 지키러 지는 또 이게 노상 계엄을 하면은 뜯어갈까봐 탈취할까봐 지키러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에요. 이게. 아니 왜 거기까지 노상원 와서 입장이. 왜 이걸 지켜? 그냥 경찰이 지키고 선관위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잘 지키세요 하면 끝났지. 네. 아니 계엄을 선포했는데 전 정보사령관이 선관위를 왜 지키러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자기 면피용으로 하긴 했으나 여기에 아무런 정당성이나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는 없는 수준의 궤변인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국회 발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계엄군이 한동훈 사살하고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려는 작전을 세웠다. 네.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우방국이 제보를 했다면 자,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 우방국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대통령실 감청해본 사람이 이것도 하겠죠. 대통령실을 감청할 정도 되는 세력.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좋은 감청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우리 쪽에서는 형용모순인데 맞아요. 어쨌든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세력은 하나밖에 없죠. 네. 제가 이거 취재했어요. 자 갑니다. 자 국정 차장님 들어주세요. 네, 아니 근데 대체로 김어준 씨의 정보는 미측에서 나온 걸로 보인다. 라는 게 국회 정보당국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미국 또 하나는 측. 미측.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이 2층, 4층이 방언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측이 제공하는 어떤 그 창문에 레이저를 쏴서 신호 정보를 가져가는 그 정보 탐지 기능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입수한 것을
미 측이 김어준 씨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까지는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완전히 무슨 형편없는 정보를 허황되거나. 가지고 뭐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던데 이제 허황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대통령실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미국에게 정보가 네. 들어가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창문에 레이저를 쏴서 신호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판단한 정보를 김어준 씨한테 줬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 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차단하는지를 아는 사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죠. 아, 미국을 네. 뭘로 그렇죠. 보시는 뭐 거예요 다양한. 지금. 네. 휴민트도 있고. 아이고 우리 그 의원님 네. 요즘 그야말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에 예. 국회에서 했던 예. 연설이 지금 다시금 또 아 맞아.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지금 너무 차갑고 딱딱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잠깐 좀 마음도 한번 녹일 네. 겸 감동적이에요. 그때 그 장면을 잠깐 좀 보고 가도 될까요? 예. 지금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하면서 눈물로 연설했던 그때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님 5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 검찰의 보갑 속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그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이자들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을 텐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 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도 그립습니다. 네. 이게 왜 지금 화제가 될까요? 딱 이런 부분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유. 그 비만 조금 많이 와도 나 때문에 비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비가 많이 오니까 동네의 아파트가 잠기는 걸 보면서도 어머 비 많이 온다 하고 자기 집으로 퇴근했던 윤석열과 국민들은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정말 구급 하위직 공무원들도 자신이 어떤 최소한에 갖춰야 될 직업윤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이라는 사람에게는 그조차도 1도 발견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자기가 평생 검사하고 검찰총장씩이나 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수사 안 받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보낸 것도 불응하고 있고 이런 그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수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노무현 대통령이 더 그립고 간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요. 윤석열 씨는 비겁자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는 여기서 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뭐 아무튼 구독은 할 테니까요. 박선원 TV. 네. 또 기어지셨어. 네. 비상 경계 태세를 함께 유지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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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박선원 TV의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